앞저 연사분들은 이제 올해 신임 교수 선정됐다니 축하합니다. 저는 보니까 한 26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15년을 화장품 소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그런 내용, 화장품 개발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 그런 걸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화장품 소재 일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화장품이라는 게 좀 일반적으로 화학공학 전공자에 좀 생소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이 뭔가? 기능성이라는 이제 화장품의 기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중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화장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한 2년서부터.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여드름, 아토피, 뭐 완화 이런 것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앞에서 윤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면역, 염증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을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쪽은 쉽게 말하면 의약품도 마찬가지지만 잘 나갑니다. 그래서 고용도 많고요. 회사도 많습니다. 저희과 같은 저는 이제 제약공학과 교수인데요. 저도 전공은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생들이 화장품을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제약회사보다 월급이 적다. 처음에 들어갈 때 월급이 적다. 이겁니다. 그냥 좀 있으면 비슷한 거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업무 그거는 제약회사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쪽이 괜찮다는 거. 고용도 많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약 시장도 그렇죠. 화장품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에서 몇 가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좀 이야기하면요. 화장품법이라는 게 있는데 화장품은 한마디로 치료 목적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화장품은 예방, 뭐 화장품을 발라서 뭐 여드름이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방 목적이지 치료 목적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은 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능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화장품으로 팔고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3개 했습니다. 미백은 화이트닝이라고 하죠. 밝게 해주는 거, 피부를 하얗게. 주름을 좀 없애주는 거, 자외선 차단.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피부 주름을 없애준다 하지 않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전부 다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이게 주름을 싸그리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그래서 여태까지는 요 3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부터 개정이 되어서 이 2개를 법이 개정되어서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모발의 색상 변화, 이런 연모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피부의 건조함, 갈라짐, 뭐 빠짐, 각질 이런 것이 이제 뭐 아토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신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사회에서 신문 광고를 해서 뭐 아토피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아토피를 넣었는데 그거 말이 되는 소리냐 광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런 걸 아직 어떤 기본 실험 방법 그런 게 확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시행 규칙은 좀 더 자세하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여기 구체적으로 여드름성, 아토피성 이런 거 들어간다는 거. 화장품, 우리가 화장품의 제품을 보통 우리 포뮬레이션형입니다. 제형이라고 그러는데
화장품 제형은 칵테일하고 비슷하다 하면 됩니다. 첫째, 이 칵테일의 주성분은 알코올이죠. 그래서 화장품도 뭐 피부에 유용한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그래서 화장품도 엄청나게 많은 성분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20가지 이상.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은 이 화장품 원료질이라고 있습니다. 한 만 정도, 만 개, 여기에서 20가지 이상을 뽑아내어서 섞습니다. 근데 그 대충 그 룰은 수성성분, 이거는 물에 녹는 거, 뭐 알코올 계통, 유성성분은 이제 식물성 오일, 왁스 뭐 이런 겁니다. 물과 오일이 안 섞이니까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기타 보습제, 방부제, 색소, 향료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비빔밥 식당에 갔는데 원료를 주고 뭐 그냥 보통 사람하고 그 맛있는 비빔밥의 레시피를 아는 사람하고 해서 딱 만들어 보라 해서 먹어보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료를 해도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형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에서 이 제형은 그 회사 1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뭐 비슷하게는 하는데 실제로 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화장품 전성분이라고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 이상은 자료를 공개하고요. 많은 양서부터 시작합니다. 정제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 지금 뭐 간단한 용어부터 설명드리면 스킨케어 구조 화장품은 스킨, 우리가 화장수라고 하는데 이 투명한 거, 로션 이렇게 한 거, 크림, 오일이 더 많은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우리가 보통 메이크업 화장품, 뭐 그 다음에 여기 미백 화장품의 경우는 요 기능성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고 법적으로 화장품에 관한 기준은 여기 화장품 안전에 관한 규정 여기에 있는데요. 화장품에 써서는 안 되는 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 1. 예를 들면 이런 거, 벤젠, 수원 이런 거는 그래서 화장품에 써서는 안 되는 원료 별표 1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쓸 수는 있는데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살균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살균 보존제, 방부제,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는 쓸 수는 있는데 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쓸 수 있다. 단 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책임져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의 라이어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원료집에 있는 원료만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폐지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교수님 했던 거 뭐 그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여기만 없으면 여기만 없으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면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화장품 원료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 흔히들 많이 쓰는 식물성 원료, 올리브유, 뭐 이런 거, 동백, 왁스 이런 거, 밀랍, 라놀린 이런 것들 많이 씁니다. 수성 원료는 정제수, 물, 에탄올, 합성알, 그 다음에 뭐 글리세린 이런 보습 성분도 있고 값도 싸고 많이 씁니다.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물과 오일이 안 섞이니까 계면활성제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이고 오일.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적게 쓰면 계면활성제는 이 오일을 둘러싸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 안 섞으면 이렇게 됐다가 좀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계면활성제 이렇게 이쪽이 친수기, 친유기 그렇게 해서 계면활성제는 친수기와 친유기가 섞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에 반드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CMC라고 요 이상을 쓴다. 지금은 이제 앞에서 했던 기본적인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 이제 안정성 시험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화장품은 일단은 가게에 몇 달 진열될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사가지고 집에서도 몇 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분리 이런 거를 금방 만들어가지고 모릅니다. 한참 둬야 되거든요. 그럴 때 상분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제가 그 바이오메틱스라고 하는 저와 같이 시작한 회사 때 과제할 때 이게 이제 상분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꼭 확인해야 되는데 화장 만들었다고 그냥 합격이 아니고 이렇게 좀 여러 온도에서 둬야 된다. 이런 거 안정성 시험을 꼭 한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용 색소에는 뭐 이런 정도 유기합성 색소 뭐 쭉 이런 게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색깔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초 화장품은 그래도 합니다. 한류 반응도 있고 그동안 노력을 해서 우리 아까 말한 스킨, 뭐 로션, 크림, 팩 뭐 이런 거는 좀 해요. 세계적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뭘 약하냐? 색조가 굉장히 약합니다. 색조가. 그래서 색조는 잘하는 데 없고요. 아모레퍼시픽도 프랑스에서 기술 도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색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색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섞는 거거든요. 색을 구현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이제 매니큐어 같으면 이제 여자분들 매니큐어 많이 쓰죠. 매니큐어는 전형적인 3D 공정입니다. 엄청난 독성 있는 제조 공정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일단은 원하는 색깔을 내려면 여러 가지 안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가 다 다릅니다. 구조가 복잡하면 그것을 녹일 수 있는 용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시원하지가 않다, 그 용제가. 그 다음에 매니큐어는 피막을 형성해야 됩니다. 말라야 된다는 거죠. 피막 형성제, 이것도 뭐 심지어 폭발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섞으니까 잘못하면 침전이 생겨요. 침전 방지제. 그래서 매니큐어는 요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이제 이거를 좀 해결해 볼까 하고 한번 해서 과제를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 그렇게밖에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서 제가 한 게 친환경 매니큐어. 그래서 뭐 이렇게 독성 성분 이런 거를 니트로셀룰로스 안 쓰고, 이런 것도 가급적 친환경적인 소재로 하니까, 그 다음에 색소도 이런 걸로 쓰니까 뭔가 하면 친환경은 되었는데 상업성,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하는 정도의 매니큐어와 상업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 제품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수성 시험, 마손도 해봤는데 일단은 색깔을 정확하게 만들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문교화학이라고 있습니다. 마크펜 분들이 거기 했는데 문교화학 그 대표님 말씀이 문교화에서 물감도 만듭니다. 문교화학에서 그 색 배합하는 사람은 50년째 근무 중입니다. 50년째. 그러면서 이거 하려면 뭐 최소 10년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하우죠. 이거 어떻게 색깔 내느냐 잘 안 가르치죠. 그러면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해보니까 역시 색조 화장품이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경험상 한 80%는 되는데 20%가 어렵더라. 그래서 매니큐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 친환경 매니큐어 뭐 이런 거 가능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품은 이제 방부제. 왜냐하면 올해 특히 문제가 피부는 세균이 많습니다. 지금 많고 그 세균이 화장품을 오염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방부제를 꼭 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항상 이거는 이제 피부에 있으면서 질병과 관련된 거, 유명한 게 포도상구균, 여드름균이 현기성, 칸디다 요 세 개가 뭐 피부 질환, 화장품 하면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포도상구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포도상구균, 여드름, 칸디다. 이런 거 때문에 방부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 읽어보면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이 나와요. 그 다음에 페녹시에탄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한 개, 여러 개를 섞었습니다. 그게 반부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조금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뭐 바람성이 있네 없네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단 화장품은 항균제가 화장품은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일정 농도 이하만 유지면 됩니다. 그거를 정균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계통은 식품의약품에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뭐 이런 계통에 지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칠파라벤 이런 것들이 화장품용 항구제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장품에서 알아야 될 게 법적으로 아까 거기 화장품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유통화장품은 중금속 뭐 이런 함량이 일정 이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미생물수도 뭐 일정 이하가 돼야 되고 대장균, 농농균, 포도상균은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함량이 뭐 맞아야 된다. pH가 3에서 7 사이에 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이나 표시가 되면 그 화장품의 기능성을 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주원료 함량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파마용 제품에 대한 규정 됐고요. 근데 지금서부터 제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 특히 아토피 여드름 이거 하려면 먼저 피부를 좀 알아야 돼서 대부분의 이제 화학공학 전공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피부 요거를 이해를 해야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폐하, 제방층이고요. 표피는 세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진피는 뜸성뜸성 스폰지라고 해서 물을 머금은 스폰지 생각합니다. 여기에 헤어가 있고 여기 피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세혈관, 뭐 신경, 뭐 땀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표피가 한 0.1mm 그 제일 바깥이 각질층 화장품 관계 꼭 나오는 각질층 요게 떨어지면 우리 흔히 때라 그러죠. 그 다음에 기저층, 가시층, 과립층, 투명인데 여기는 줄기세포로 계속 자라고 세포가 자라면 위롬입니다. 그리고 각질층은 이제 이 구조가 여기가 이제 코네오사이트 핵이 소실된 죽은 세포고 세포간 지질이 있고 세포간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인데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면 피부 트러블이 일으킨다. 그리고 여기가 동물세포인데 사람세포죠. 그러면서 핵이 소실되고 케라틴이 생기고 그래서 각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있다가 떨어져서 28일마다 반복됩니다. 아직도 여기에서 이렇게 되니 완전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이 과정이 요만이 안 되면 피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는 유전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멜라닌 표피는 95%가 각질 형성 세포고요. 5% 일부가 멜라닌 세포인데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이야기할 텐데 타이로신이라는 물질이 있고 타이로시네이즈 해가지고 멜라닌입니다. 그래서 미백 효과는 멜라닌을 못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요걸 막습니다. 그래서 멜라닌은 타이로신은 인체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거. 그게 이제 미백 효과 시험입니다. 요거를 억제하고 여기는 효소론 같은 데 반응을 잡죠. 요거 억제하는 게 미백 기능성 화장품 시험법 1, 2다. 그리고 이제 진피는 여기 이제 이렇게 표피는 세포가 가득 차고요. 진피하고 표피는 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일단 보면 콜라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라스틴 있고 여기 빨래줄처럼 있고 세포가 뜸성뜸성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섬유화 세포,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게 히알루론산, 보석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섬유화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자외선, 활성산소 자극을 받으면 콜라지네이즈라는 콜라겐이 삼중가닥으로 굉장히 단단하지만 자극을 받는 콜라지네이즈라는 효소를 내고 콜라지네이즈가 부서집니다. 여기 잘라지니까 주름이 생긴다.
그래서 주름 개선 화장품 시험 효과에 콜라지네이즈 억제 효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라스틴은 고무줄 같은 건데 여기 있다가 늘어나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도 엘라스틴이 있는데 엘라스틴이 엘라스테이즈 분해되면 잘라져서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주름 개선 화장품 소개 시험법에 첫 많이 쓰는 게 콜라지네이즈 억제 효과 시험, 엘라스테이즈 억제 효과 시험 뭐 정도 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이런 정도였어요. 뭐 이 정도는 크게 뭐 효소 시험 등도 아니죠. 여드름 아토피를 알려면 이제 좀 더 의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조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피부의 세포는 요 각질층입니다. 여기가 각질 형성 세포고요. 약간 멜라닌 세포는 여러 종류가 많아요. 사람은 200종의 세포가 있고 한 37개의 세포가 컨비네이션 된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데 몇몇 개 관한 것도 여기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섬유화 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 여기가 자극을 받으면 뭐 콜라겐, 엘라스틴 뭐 만들고 콜라지네이즈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면역 세포 앞에서도 좀 했지만 T 세포, 혈관 세포 뭐 많습니다. 면역 뭐 마크로페이지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드름 아토피 이거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우리 을지대학교 임춘환 교수님 자료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의약품에서 그때까지는 그냥 치료했었죠. 이건 뭔가 병이 났는데 그걸 치료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이오마커라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징후를 아는 거죠. 그 미리 징후를 알아서 예방의학, 예측의학, 중학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하는 콜라지네이즈, 엘라스테이즈, 타이로시네이즈제가 이런 겁니다.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콜라지네이즈가 많이 분해되네, 주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이로시네이즈가 분해되네 하면 뭐 그렇게 미배 효과 있다. 일종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여기 이제 구분이 할 수 있어요. 다른 거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인 소재는 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거. 이거는 인정한 거다. 이거는 그냥 쓰면 됩니다. 알부민 하면 알부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로 시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개발 소재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200주름 개선 차단, 육모, 여드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면 안전성, 유효성, 기능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어디서 개발했느냐, 두 번째 안전성, 이게 이제 세이프티죠. 부작용이 있나 없나. 주로 이제 대부분 다 동물 시험입니다. 동물 시험하고 인체 누적, 척포 시험, 사람에 하는 건데 화장품에서 이제 많은 국가에서 동물 시험 하지 마라, 동물 시험 대체법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물 시험 대체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원칙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건 이제 효과, 기능성,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을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력 시험 자료는 비임상, 여기는 효소, 뭐 세포, 동물까지 포함되고요. 인체 적용 시험장 임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뭐 공인기관, 의대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려면 이제 공인기관 그 공인자료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 개발하려면 안전성 시험을 해야 되고 효력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소재, 뭐 어떤 소재 하면 그 뭐 구조식, 분자식 뭐 이런 거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한 거 예전에 첨단기 저도 했었습니다. 첨단기에서 이렇게 LCMS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데크시 인슐레이트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시험 대체법이라고 있습니다. 동물시험 하지 마라 그래서 동물시험 대체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토끼 눈에 하는 안전
연막 시험인데 이게 동물시험 대체법은 소눈을 가지고 소눈, 금방 독축된 소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시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세포 독성 시험. 이거는 뭔가 하면 동물 세포를 실험실에 키웁니다. 키워서 독성이 있으면 그 세포가 죽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 성분 반응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세포 독성 시험이 모든 이런 계통 의약품 화장품에서 소재가 있다. 그럼 첫 번째 하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독성이 심하다 그러는데 그 다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세포도 NTTS 요 씨앗 이름이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뭐 마우스 멜라노마 셀 이런 게 쥐의 흑색종 암 세포를 가지고 주로 실험합니다. 모자반 저는 이제 석사했던 친구인데 이런 거 가지고 농도 이제 세포와 여기는 100% 살았다. 이건 밑으로 가면 이제 세포가 죽었다. 그래서 대체로 한 80에서 90% 이상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MTTSA 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화장품 소재 개발 대체로 이런 과정으로 간다. 소재 주로 천연 소재를 많이 씁니다. 박종주가 쓰는 것처럼 성분 분석해야 되고요. 아까 안전성 시험이 그겁니다. MTTSA 그는 기본이고 동물시험 아니면 동물시험 대체법 유효성 시험은 이제 기능을 입증하고 화장품 제형은 이제 실제로 만들어 봅니다. 그 성분이 들어가고 저는 이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안정성의 처방전 작성하면 대량 생산되는데 이거는 OEM 회사가 많아서 처방전만 주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밑으로 200 소재는 이제 공인 소재가 이렇습니다. 전부 공인 소재인데 시중에 파는 200 화장품 대부분 알부틴이 들어있습니다. 알부틴. 또 피부 자극이 조금 있습니다.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미백 효과는 이제 아까 타이로신의 활성을 아까 첫 번째 단계 요거 정해. 요거 우선 두 번째가 요거 정해. 세 번째는 멜라닌 멜라노사이트라고 아까 말한 멜라닌 세포를 키워서 그 다음에 자극을 주면 멜라닌이 생성되니까 새까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시료를 넣으면 얼마나 밝아지느냐. 그래서 요게 효력시도고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게 여주라는 오이 비슷하게 생긴 물질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주름 개선 소재는 정부에서 공인되게 네 가지입니다. 레티놀, 레티닌 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트 레티나마 요 세 개가 레티노이드라 해서 공인 치료고요. 아데노신은 이제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공인 치료고 주름 개선 소재 시험법은 아까 요거 있죠. 콜라지네이즈 억제 효과. 콜라지네이즈를 제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엘라스테이즈 제외한다. 요거는 콜라겐을 합성한다. 근데 콜라지네이즈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불안정하고 그래서 키트도 파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주름 척척 이거 임상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이런 거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돼지 태반이 유효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아마란스 화장품이라는 데 하고 돼지 태반을 가지고 화장품 소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를 씻고 효소 처리를 하면 요구르트처럼 됩니다. 요걸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상업화해서 꽤 잘 팔렸다. 이분이 뭐 판매왕도 하고 했는데 그 하나에 10만 원 판다는데 저한테 딱 하나밖에 안 주더라고요. 꽤 잘 팔렸대요. 이제 기업체하고 하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나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뭐 할 수가 없고 더구나 이런 회사에 제 제자도 있어서 따질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계통의 실험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돼지 태반 추출물을 가지고 임상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여기가 처음이었는데 4주 후에 역시 확인이 좋아졌습니다. 그다음 피부 기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주름 깊이 뭐 그름도 4주에 확연히 좋아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외선 차단 소재는 공인 소재가 27개. 이것도 제가 뭐 해봤는데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UVB, UVA를 차단하는 공인 소재거든요. 벤조페논 3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하면 분해돼서 활성산소를 내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도 천연 화장품 뭐 그런 따라서 뭐 하려는데 쉽지는 잘 못 찾았어요. SPF는 이제 이게 참고로 SPF는 UVB를 차단하는 거고요. 정도 SPF 30은 30배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PFA는 UVA 차단. 자,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는 그겁니다. 새로운 확장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뭐 모발에 여기 연모 이런 것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이건 공인 소재로 어떤 그 소재에 공인된 거고요. 이걸 팔고 있습니다. 연모제. 그다음 이제 공인 채모 제거는 뭔가 이건 면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영 여름에 있을 때 요거를 바르면 털이 잘라진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치오글리콜산 이거는 뭔가 하면 파마 할 때 많이 씁니다. 이런 거 이제 공인 소재거든요. 그다음에 탈모 완화. 탈모 이제 머리 빠지는 거, 도움을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공인 소재. 뭐 육모제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탈모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에서 5알파 리닥테이즈라고 있습니다. 요게 작용된 요 부분이 하늘이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되면 그러니까 요게 일종의 바이오마커죠. 효력 시험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싱굴성 이런 거를 한 회사하고 개발했는데 제가 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뭐 대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잘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한 거를 제가 저 스스로 자가 영상 시험을 했어요. 하니까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있는데 이런 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쓸 때만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했다. 그럼 잘 해가지고 머리를 샴푸 하잖아요. 그럼 머리가 덜 빠져요. 근데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쓰다가 이제 한 3개월 썼어요. 써도 이제 그 종이에. 근데 다른 데를 하면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면 원상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시중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의약품이 아니라서 뭐 그런 것 같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이제 그 여드름에 대해서 조금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여기 보면 이제 피부에서 사춘기 때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고요. 피지라는 트리글리세리드가 생기니까 이 아크네균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요 각질이 피지는 많이 생기는데 요 통로는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채이는 거죠. 피지가 채이고 그 다음에 피지가 채이니까 머리는 많고 아크네균이 많이 벌식이 돼요. 그러면 인체는 면역작용, 방어작용에 의해서 이게 방어 반응이 그걸 염증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유발. 이게 이제 여드름이 가족력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집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염증 반응은 또 면역이고 그는 유전도 관련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염증은 인플라메이션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은 상처가 났다, 바늘 찔렸다 그러면 여기에 백혈구, 적혈구가 몰려와서 이제 세균도 죽이고 피딱지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이제 백혈구, 적혈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상처가 치유되는 거. 이 상처 치유 과정이거든요. 이 염증은 이제 이 부분을 말하는데 여드름이 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건 상처의 끝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염증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게 여드름에 상당히 이런 의학적인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드름 특히 심한 사람의 특징은 염증 반응이 마무리가 안 되는 형태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체가 이상이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마우스 대시세포로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증은 뭐 여기 보면 NO라는 게 있습니다. NO, COX-2, 아스피린 이런 게 이제 작용을 하면 이게 이게 막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항여드름 효과의 논문을 찾아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의약품이긴 하지만 주로 실험에 뭐 항여드름 효과, 뭐 화장품, 의약품 찾아보면 주로 실험하는 게 아크네균을 억제하는 거, 황색 포도상균 이게 아주 지독한 균인데 이거 억제하는 거 많고요. 그다음 아까 NO 억제, COX-2 억제 이런 건가 하면 염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염증을 이제 줄여주는 이런 거 항상 NO라는 게 이게 산화가 된 형태거든요. 항상 이런 거를 이제 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항여드름 소재 이런 찾아보면 실험들이 뭐 하는가 하면 이런 거 항균 실험, NO, COX, 뭐 항산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 임상에 대해서 피부 뭐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 항여드름 소재는 딱 한 개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살리실릭 애시드거든요. 근데 이게 아스피린의 주성분이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인데 보시면 여기가 아세틸 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 COX 억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항산화력, 모자반 가서 뭐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항아토피서 여기는 좀 더 일단은 아토피는 발생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한 80%인데 잘 모르고요. 좋은 시험 방법 없고 원소리 없습니다. 피부병의 종류는 참고로 1000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고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 의사들이 한 이유는 아토피 우리도 잘 모르는데 뭘 한다고 아토피 항 완화하는 소재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거는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뭐 급성 만성이 있고 뭐 소아하고 어른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피부 질환 그림인데요. 피부 질환의 원인별로 보면 면역 이상, 아까 면역 그고요, 세균, 뭐 주로 포도상구균 뭐 이런 거,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 벌레 물리는 거 이런 거, 종양 다 이렇게 있는데 뭐가 제일 골치 아프냐 이겁니다. 면역 이상, 그래서 아토피 뭐 이런 게 좋고 아토피 피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자, 아토피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원인은 외부인자, 내부인자가 있는데 가장 많이 그룹되는 게 여기 포도상구균 피부 있고요. 유전적으로 원인적으로 각질층이 잘 배어되어 있지 않으면 알레르겐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면역을 자극합니다. 이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염증을 일으키면 이제 급성에서는 아까 T세포죠. T헬퍼2 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되면 또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가려움을 끌고 신경세포를 건드려서 끌면 또 더 텀이 벌어지고 이제 만성이 되면 Th1셀. 그래서 급성과 만성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아토피는 한마디로 치료되지 않고 재발되는 만성 염증이다. 아까 여드름, 아토피도 이게 염증 반응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중에 플레그린 이게 이제 각질을 만드는 이게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면역계를 잠깐 보면 선천 면역은 이게 이제 피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격자가 뭐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균의 구멍을 뚫고 잡아먹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적응 면역은 뭐냐 하면 그 원인 물질별로 반응을 달리해야 합니다.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이제 잡아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 이거는 많이 있습니다. 생물에
그리고 조금 이제 동물 중에서도 초기 발생에 대한 그런 요쪽이 있고요. T세포는 아주 그 척추동물 이상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급이죠. 그래서 아까 뭐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 뭐 이런 거 아까 뭐 아토피가 이쪽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아토피 치료는 기본 여기 이제 경화냐 중화냐에서 기본 치료가 있고 적극 치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환자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냥 중환자 약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혁신 신약이 나왔습니다. 필루마이라고 아까 말한 항체의 약품인데 여기에 여기 리셉터가 IL4 알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가 자극을 받으면 이제 생겨요.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두폴리마비라는 요 물질이 요 Y인데 여기가 여기 쫙 붙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IL4가 못 붙죠. IL14에 못 붙으니까 먹통이 됩니다. 먹통이 되니까 이제 해서 아토피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거의 유일한 중증, 굉장히 잘 팔리는 약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뭘 하느냐? 황금, 모삼 이런 걸로 실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히아루론산은 이제 진피에 히아루론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항염증 이런 거 해보니까 역시 결과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토피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는 없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아토피를 찾아낼 수 있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하는 거는 이겁니다. 스코아레드에서 동물하고 IgE, 필라그린, BCL22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이쪽으로 뭔가 하면서 유종의 미를 할까 합니다. 제가 한 거는 이제 항아토피 효과 실험. 이게 이제 아토피 하는 게 뭐 벌브시 마우스가 있어요. 이거나 헤어리스 마우스를 해서 이렇게 유발시키고 치료를 하면 이렇게 말끔이 된다. 그리고 이거 이제 이게 목초액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제 IgE를 재면 정상 유발하면 좀 줄어들었습니다. IgE. 슬리밍 소재는 시간 넘어가고요. 이런 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쭉 한 15년 해보니까 동물 좀 개선돼야 될 건 동물 대체식품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쉬운 동물 대체법이 있으면 좋겠다. 천연성분 아까 이거 질문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는 공기관의 임상의 경우인데 제가 아까 효력 시험 제가 했죠. 그거는 그 식약청에서 인정 안 됩니다.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임상, 비임상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공인기관에 의뢰하면 예비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이런 쪽에 방법이 지금 불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이제 이쪽에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주로 이제 화장품 학회가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관심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연구원에 필수 도서가 2개 있습니다. 이거 신화장품 우리나라 일본 시세이도 화장품을 썼는데 제일 안 돼. 우리나라 화장품 대부분 다 갖고 있고 저도 이 책을 의지하고 그 다음 이 책입니다. 의대에서 나온 피부과. 그래서 이거는 필수 도서고요. 제가 이제 학부 대학원 강의하고 최근에 대한 아토피 학회라고 있는데 440페이지짜리 책이 나왔습니다. 아토피 비염 책. 그 다음에 그다음 요거는 뭔가 하면 그 드마톨로지 피부과에서 나오는 무료 학술지고 이쪽에서 가장 알아주는 게 이겁니다. 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드마톨로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유명한 의학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거 임팩트 한 70대거든요. 여기도 이런 아토피라든가 피부 질환 논문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가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치료제가 병이 1000개가 넘고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피부병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요거를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